자, 금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프라인 수업에 이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했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엄청나죠? 바로 하얀색 바탕입니다. 오늘 하얀색 바탕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책을 여기 지금 이 책 내용을 보면은 4장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직렬 연결, 그다음 병렬 연결, 내부 저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저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부에 저항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우리가 뭔가 회로를 설계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이고요. 이 내부의 저항 같은 경우는 뭐 RI라고 되어 있는데 RI는 인터널이겠죠. 인터널에 대한 저항을 따로 감안해서 실제 얘가 가질 수 있는 전압을 감안해서 계산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내부 저항에 대한 내용은 시험 문제 내지 않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부 저항에 대한 내용을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중요도를 봤을 때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직렬 연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고 병렬 연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한번 실제 한번 정말 이게 이렇게 되는지 좀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것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가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얀색 바탕을 해놓은 이유는 이 하얀색 바탕으로 제가 여기다가 판서를 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자, 색깔을 포인트 옵션에서 색깔 잉크색을 빨간색은 좀 너무 강렬하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먼저 오늘의 가장 주요 포인트는 저항의 아이고 글씨가 너무 못 써집니다. 이건 진짜 직렬과 저항의 병렬이에요. 그래서 일단 직렬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우리가 이 저항값은 R이라고 했고요. R은 우리가 저항의 종류인 비저항 로가 있습니다. 로, 비저항. 앞에서 수업을 찍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류가 흘러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저항의 크기는 길이에 비례한다. 그리고 도선의 면적, 즉 넓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그 전류에 흐를 수 있는 길이 넓어지기 때문에 많은 전류 흐름을 흘릴수록 도선이 두꺼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직렬 연결, 좀 글씨가 너무 무서지는데 지우고요. 직렬, 직렬 연결을 할 경우에는 뭐다?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마치 면적, 즉, 이 흘러가는 길이라고 했을 때 길이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이가 원래는 하나만 있었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면 됐었는데 근데 길이가 늘어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러가야 되는 길이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는 뭐다? 저항이 100옴이라고 가정했을 때 R1 더하기 R2 더하기 R3는 어떻게? 300옴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얘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전부 다 똑같이 R1, R2, R3라고 가정했을 때
얘는 R1, R2, R3를 갖다 어떻게 된다?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면적이 늘어나서 R분의 1 더하기 R분의 2, R2분의 2 더하기 R3분의 1 해가지고 얘는 뭐다? 100분의 3이다. 즉 10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이기 때문에 100분의 3인 거죠. 근데 얘가 뭐다? 역수를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R분의 1 해가지고 R은 33.35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두시면 되고요. 두 가지 기본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 게 뭐냐면, 바로 직병렬입니다. 직병렬. 직병렬이죠. 직병렬 같은 경우는, 요렇게. 그래서 R1, R2, R3가 있을 때 직렬이냐 병렬이냐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데 이렇게 직병렬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병렬을 먼저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100옴, 여기가 100옴, 여기가 100옴이라고 하면은 일단 병렬 연결이 두 개이기 때문에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은 얼마다? 100분의 2가 되고 얘는 다시 또 R분의 1이기 때문에 R은 얼마다? 55입니다. 어디? 이 두 개를 합친 거. 이거를 리큐라 R,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requirement 써서 R EQ라 쓸게요. 50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구한값이 50옴이기 때문에 얘는 얘랑은 이제 직렬 연결된 거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100옴, 50옴. 그러면 두 개를 더한다. 왜 길이가 늘어난 것처럼 보니까 얘는 그냥 100 토탈. 저항은 155입니다. 라는 것을 직병렬 연결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림이 이렇게 그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여기 되어 있죠. 여기 되어 있으면은 R1, R2, R3가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갖다 볼 때 이름 좀 헷갈려요. 헷갈리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한번 쫙 펼쳐보세요. 쫙 펼쳐보면은 얘는 뭐죠? 여기랑 선이 직선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직렬 연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무슨 연결이죠? 여기 저항 그림입니다. 이거. 여기도 저항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보면 되죠? 그렇죠. 얘를 갖다가 선을 이렇게 펴보세요. 그 펴본다고 하면은 얘는 아마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거 이쪽 먼저 보면은 이렇게 하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즉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 두 개와 병렬이 하나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얘와 얘를 더해주면 되겠죠. 즉 회로가 어떻게 그려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시작되는 지점, 즉 전압이 들어가는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갖다가 이어가지고 쭉 펼쳐보세요. 쭉 펼쳐보면 아 이런 그림이 구성이 되어 있구나. 회로는 직렬, 병렬 뭐 그 두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복잡하게 되어 있는 만약에 뭐 저항이 한 개인데 전압이 반대 방향으로 두 개가 있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뒤에서 우리가 5장에서 배우게 되는 키르기오프나 아니면 그러한 어떠한 툴에 의해서 아마 사용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방법을 활용하면 되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회로 정도에서는 저항의 직병렬 연결로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그럼 다시 포인트 옵션 돌아가 가지고 ESC 누르면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오늘 수업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뭐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재밌는 거를 또 알려드릴게요. 자, 구글을 들어가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띵커캐드라는 게 있습니다. 띵커캐드. 아마 여러분들 사용해 보신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얘는 이 띵커캐드 같은 경우는 오토데스크라고 하는 여기 보이시죠? 오토데스크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우리 원래 오토데스크라는 회사는 오토캐드라고 하는 그 2D, 그 다음에 3D 모델링을 하는 간단한 건 아니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전부터 설계 도면을 갖다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또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 좀 쉽게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교육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입만 하게 되면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할 건데요. 저는 교사이기 때문에 구글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전에 만들어 놨었던 이러한 것들이고요. 얘가 할 수 있는 것들은 3D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근데 3D 모델링을 엄청 팬시하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뭐 네모, 세모, 블럭 깎고 구멍 뚫고 해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음, 뭐 도장 파는 거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간단한 구조를 만든다던가 집을 만든다던가 다리를 만든다던가 하는 것을 뭐 3D에 관련된 개- 기본적인 개념을 얻, 얻고 익힐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로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쓰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 아두이노나 아니면 어떤 키트 같은 것을 갖다가 먼저 사용하기 전에 직전에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이 아두이노나 아니면 어떤 그런 전자회로를 좀 사용해보는, 감을 익혀보는데 사용하려고 이걸 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코드블럭이라 해가지고, 사실 저는 코드블럭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제가 코딩하는 거는 원래 그 3D 모델링, 아니, 3D랜다. 뭐 C 언어나 아니면 어떠한 관련된 파이썬이나 그런 코드 직접 짜는 거에 익숙해가지고, 블럭 코드는 조금 어려운데, 오히려. 그래서 이런 블럭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어떠한 설계를 한다던가,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갖다가 블록화 시켜가지고 만드는 게 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러한 논리들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 회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사용하게 될 거고요. 이 회로에서 뭔가를 한번 만들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었던 회로들 여기에 있고요. 일단 만들기 들어가겠습니다. 만들기. 만들기인데 여기 만들기에서 뭘 누를 거냐면 회로를 눌러볼게요. 회로. 그러면 어떤 하얀색 이렇게 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보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내가 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두이노 우노라고 하는 R3 보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한번 구현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새로운 걸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 빵판입니다. 빵판. 이게 브레드보드라고 하는데요. 여기 브레드보드가 있는데 이 브레드보드를 먼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브레드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예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 PCB 기판에다가 이렇게 공식 PCB 기판인 게 있어요. 이런 거. 이런 PCB 기판에다가 직접 회로를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회로 설계한 것을 갖다가 납땜까지 시키는 것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납땜을 시키면은 좋겠지만, 실제 납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무연납을 갖다가 방출시켜야 되고 하는 그러한 안전장구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번에는 불행하게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 못하지만 혹시나 해보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은 저한테 오시면 한번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원래 구성되어 있는 이 PCB 기판을 갖다가 여기다가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구현해 놨는데
조금 회로 설계나 아니면 어떤 회로를 갖다가 쉽게 연결하기 위한 그러한 것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회로를 만들어 보는 것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한번 봐볼까요? 일단 기본 세팅인 저항 캐패시터, 전해 캐패시터, 제너 다이오드, 인덕터가 있고요. 버튼, 가변 저항, PIR 센서 등등도 있고, 출력 값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원 부분도 있어요. 전원 부분도 태양전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감자 레몬 배터리도 있었네요. 이거 없었었는데 새로 생겼네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해가지고, 마이크로 비트도 있고, 그 다음에 ATT 타이니도 있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 우노도 있습니다. 그 다음 뭐, 멀티미터 여기 있죠. 전원 공급 장치, 함수 발생기, 타이머 등들도 있고요. 전원 장치도 있습니다. 전원 장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한번 사용할 건데, 그 전에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구성하고자 하는 회로를 갖다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필요해요. 예, 그러다 보니 여러분 여기에 있는 빵판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빵판을 갖다가 처음에 딱 갖다 두면 이게 뭐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기에 있는 마우스를 한번 갖다 클릭해 볼게요. 갔다가 여기 갖다 대면은 여기가 이렇게 녹색으로 바뀝니다. 이 녹색으로 바뀌는 이유는 뭘까요? 맞습니다. 요 안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선이. 무슨 얘기냐? 실제 여기에 구멍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안쪽에는 구리도선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만약에 전원선을 연결해 주고 이 어디든지 연결을 한다 하더라도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선도 제가 여기다가 선을 꽂더라도 그 외에 다른 이 포인트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한다 했을 때 다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녹색 선이 이 안쪽에 있는 구리 도선의 연결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갖다 대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죠? 그렇죠. 녹색 선이 아까는 가로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제가 이 빵판을 갖다가 그냥 그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 오프라인 수업 시간 이렇게 해요. 자, 이 선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가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가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한 친구가 있고, 세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세로로 연결되는 것과 가로 연결되는 것, 어떤 게 더 회로 구현하는 게 더 좋을까요? 세로일까요? 가로일까요? 자, 세로로 연결하게 되면은, 즉, 이렇게 좌에서 우로 간다라고 하면은,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구현할 수 있는 종류의 개수는 다섯 개, 위에 다섯 개, 아래 다섯 개예요. 복잡한 회로를 꾸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는 입장에 가로를 댄다면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총 30개, 즉 30개의 전선을 연달아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30개, 여기 30개가 되면 총 몇 개다? 총 그렇죠. 60개를 갖다가 우리가 선을 이어 놓고서나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회로를 복잡하고 어렵게 꾸미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가로로 되어 있으면 5개, 세로로 되어 있으면 30개. 당연히 30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에 연결해 보시면 갖다 대보면은 이 구리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구나. 안쪽에 있는 구리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구나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안에다가 이 저항을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이 저항을 한 개 꺼냈어요. 이 저항을 꽂고 싶은데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까요? 먼저. 이렇게 연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구리선의 방향 어디 쪽이죠? 아래쪽이죠. 근데 이 저항의 방향도 실제 같은 방향에 꽂혀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제가 펜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 구리선이 이렇게 지금 아래쪽에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위쪽에
저항을 꽂았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물은, 물은 흘러갈 때 저항이 많은 쪽으로 흘러가려고 할까요? 아니면 저항이 없는 쪽으로 흘러가려고 할까요? 당연하죠. 저항이 없는 쪽이 훨씬 더 지나가기 편하니까 없는 쪽으로만 흘러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쪽에다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걸어준다고 하면은 이 위쪽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흐르게 됩니다. 즉, 이 밑에 있는 구리도선, 여기에 구리도선의 전기가 다 흘러가게 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전혀 전기가 안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를 돌려줍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회전 표시가 있죠? 펴펴 돌려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럼 저는 아까 회로를 짠 직렬 연결을 3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내가 전기가 흐르는 방향, 도선에 전기가 흐르는 방향 봐봅시다. 이 6번,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전기가 이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저항을 통해 가지고 전선이 전류가 흘러가고 다시 이렇게 전기가 지나가고 있겠죠. 그럼 직렬 연결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저항 한 개 더 꽂아야겠네요. 그러면 다시 얘를 또 돌려줍니다. 돌려서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럼 다시 요렇게 다시 한번 꽂아서 꽂고서나 얘기할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다시 또 지나가서 전선이 요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얘가 직렬인지 병렬인지 헷갈려. 아까 뭐라 했죠? 한번 마음속에서 얘를 한번 쫙 당겨 보세요. 그러면 선이 일자로 이어져 있죠. 즉, 얘는 무슨 연결이다? 직렬 연결이다. 아, 자, 그런데 이 저항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저항값이 얼마냐면 지금 1kΩ이죠. 근데 우리는 1kΩ는 1000옴이에요. 1000옴. 근데 나는 100으로 바꿔볼래. 100옴. 그러면 자, 여기 색깔을 한번 봐보세요. 저항 색을 보면은 100옴.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100옴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100옴이 3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죠? 그럼 얼마다? 100옴 더하기 100옴 더하기 100옴에서 얼마? 300옴이 되는 거죠. 맞나요? 아, 맞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정말 이게 300옴인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까 뭐가 있었냐면은, 멀티미터란 게 있었습니다. 멀티미터. 자, 멀티미터는 맨 위에는 뭐? 암페어, 그 다음에 중간에는 볼티지, 세 번째는 저항이죠. 근데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건 뭐다? 그렇죠. 저항값이죠. 이 저항값을 갖다가 여기다가 한번 연결해 줄게요. 자, 전선이 어디에 있느냐? 전선은 그냥 필요 없이 이렇게 그어주면 돼요. 그리고 전선 연결했습니다. 자, 다 짜졌어요? 다 짜졌다라고 하면은 뭘 하면 되냐면 여기에 시뮬레이션 시작이라는 것이 있죠. 시뮬레이션 시작을 눌러줍니다. 눌러주게 되면 현재는 0볼트죠. 왜 0볼트일까요? 볼트 전압이죠. 건전지를 달았나요? 안 달았나요? 안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티지는 나오지 않겠죠. 당연히 전류 안 나오겠죠. 암페어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저항만 연결해 놨기 때문에 저항 값을 읽을 수가 있겠죠. 눌러보면 얼마다? 딱 올라가서 300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회로를 한번 구현해 본 겁니다. 진짜 우리가 아까 그냥 수식으로만 풀었던 것을 갖다가 회로를 구현해 가지고 직접 멀티미터로 측정을 해본 겁니다.
물론 이거를 갖다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지만 실제 나중에 중간고사 이후에는 멀티미터를 직접 만져보기도 할 거고요. 뭐 펑션, 파워 서플라이 그런 것들도 직접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내가 여기다 회로를 다시 꾸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뮬레이션 중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꺼지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해봐야 돼? 그렇죠. 병렬 연결해 봐야겠죠. 자, 이게 직렬이었죠. 그럼 여러분, 그럼 병렬 연결 머리에 그려지죠? 어떻게 하면 될지. 어차피 여기에 도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연결되는 거는 평평평 돌리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재밌는 건 얘를 클릭을 해요. 그럼 우리가 100옴짜리가 하나 있죠? 얘를 갖다가 컨트롤 C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컨트롤 C를 해서 복사하고 컨트롤 V를 해주게 되면은 똑같은 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100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내가 병렬 연결 하나, 둘, 셋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있다? 실제 도선이 보이시죠? 이 아래로 녹색 선이 이어져 있고 녹색 선이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그림을 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녹색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전선이 이렇게 이어져 봐. 무슨 모양이죠? 우리가 앞서 봤었던 병렬 연결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마찬가지로 멀티미터로 재면은 아까 우리가 계산했을 때 얼마였다? 33.35이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멀티미터를 끊어서 여기다가 요렇게 끊어서 여기다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하고 내가 아까 쟀었던 거는 암페어인데 당연히 암페어를 해볼게요. 나오나 안 나오나? 암페어 안 나올 겁니다. 우리는 아까 처음엔 여기를 쟀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여기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은 겹치지가 않죠? 이 선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 전선이. 심지어 전선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전선 색깔이죠? 나는 이 전선 마음에 안 들어. 이 빨간색 할 거야. 하나는 그라운드도 할 거야. 검정색 할 거야. 그러면 빨간색과 검정색 전선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빨간색은 전원 공급선, 그 다음에 검정색은 그라운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거예요. 자, 런을 해줍니다. 당연히 안 나오죠. 전류 안 나옵니다. 전압 당연히 안 나오죠. 자, 저항을 3개 연결해 놨어. 얼마죠? 얼마였죠? 그쵸. 33.35였습니다. 완주 확인해 봅시다.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직렬과 병렬을 갖다가 직접 한번 연결하는 간단한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스스로 해봐도 되지만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컴퓨터실에서 만날 거예요. 컴퓨터실에서 만나가지고 또 새로 이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지시를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무엇이냐? 직병렬입니다. 또 직병렬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작은 브레드 보드 하나 더 킬게요. 자, 직렬을 한 개, 직렬을 두 개였죠. 아까 최종 만들었던 게 직렬 두 개, 병렬 두 개였죠.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직렬, 첫 번째 회로에 직렬 한 개, 그 다음에 병렬 두 개, 그 다음에 직렬 한 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컨대 병렬 먼저 계산하자고 했으니까 얘는 50옴, 얘는 어 100옴, 얘도 100옴. 그러면 150, 100 더해가지고 약 250옴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되는데 한번 진짠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왜 고정이 됐을까요? 이 녀석 왜 안 움직이지? 어허, 움직여주지. 안 움직이네요. 얘를 일단 지우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오잉? 네, 제가 이렇게 사용법을 갖다가 또 헷갈리네요. 이깁시다, 그냥. 이게 왜 이동이 안 될까요? 이쪽 거 지웁시다. 헷갈리니까. 지우개로 지워도 지워져요. 이렇게 그 백스페이스 바를 지우면은 지워집니다, 바로. 자, 화살표 움직여가지고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맞는지. 그리고 화면도 좀 지웁시다. 지울게요. 자, 여기서 이쪽 방향에서 끝쪽에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방향에 끝쪽에. 즉, 저항을 갖다 잴 때는 내가 재고 싶은 부분의 끝부분과 그 다음 한쪽 끝과 한쪽 끝을 연결해서 재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이 총 저항을 갖다가 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면은 아까 우리가 계산한 대로 255이 나왔죠.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회로가 주어지고 병렬 연결에 이 A, B 사이의 저항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재고 있는 이 포인트는 어디를 재고 있는 거냐? 바로 요 부분만 재는 거예요. 얘랑 얘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가 나올까요? 과연 얼마가 나올까요? 바로 맞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55이 나옵니다. 즉, 내가 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재고 싶다. 라면 이렇게 내가 멀티미터를 대주고 여기를 재고 싶다. 여기만 재주게 되면은 여기는 100옴, 50옴, 100옴 각각의 저항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요. 전체 저항은 이 처음 시작과 끝을 갖다가 재주게 되면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이상하게 얘는 안 지워지네요. 뭔가 그루핑이 되어 있나 봐요. 이렇게 그루핑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얘를 갖다가 그냥 지워버릴게요. 지우고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좀 옮겨가지고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건전지를 넣어줍니다. 건전지를 갖다가 건전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다. 9V 건전지 넣어줄게요. 자, 9V 건전지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그래서 마이너스의 색깔을 또 검정색으로 눈에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자, 그러고 여기다가 난 LED 한번 켜보고 싶어. LED 한번 켜볼까? 해가지고 LED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LED가 어디 갔나? 여기 있습니다. LED 연결해가지고 불을 한번 켜봅시다. 불을 켜는데 이렇게 연결할게요. 그래서 실제 시작하는 포인트는 어디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플러스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LED가 마이너스가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얘를 인버스 해줄게요. 왜냐면 플러스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전선을, 여기는 현재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한번 선을 따라가 봅시다.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럼 다시 이렇게 이어져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어져 있고, 다시 이 부분이 이렇게 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다? 두 부분이 끊어져 있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죠? 전선을 이어줘야겠죠. 전선을 하나를 이어주겠습니다. 자, 연결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시뮬레이션 시작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느낌표가 떴습니다. 느낌표가. 느낌표가 뜬 이유는, 음, 자, LED를 통과하는 전류는 27.3mA이다. 즉, 최대가스, 현재 이게 9V 건전지거든요. 9V 건전지를 갖다 역산을 했을 때 27.3mA 정도인데, LED가 그거보다 더 큰 전류가, 이 허용 전류보다, 아까 그 전격 전류라고 했죠. 전격 전류보다 더 큰 전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LED의 수명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현재는 250ohm이지만 얘를 하나 지워볼게요. 한번 삭제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직렬 연결이 되면 300ohm이 되죠. 300ohm은 그래도 22.9ohm이네요. 조금 더 키워야겠네요. 자, 좀 더 키워가지고 전류를 한번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저항값을 한 400옴 정도로 해주게 되면은 저항이 굉장히 lar죠. 400, 500, 600옴이네요. 합치면은. 자, 시뮬레이션 시작하면은 정상적으로 이게 LED가 느낌표가 안 떴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이 띵커캐드에서 경고를 해줍니다. 무슨 경고 해주냐? 너무 낮은 저항을 쓰게 되면은 전류값이 과도하게 올라가서 LED가 망가질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시범으로 바꿔볼게요. 어디 갔을까요? 자, 얘를 시범으로 바꿔볼게요. 시범, 시범. 그다음에 얘도 시범. 그다음에 얘도 시범으로 할게요. 아까는 느낌표가 떴었죠. 지금 한번 봐봅시다.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 자, 이제 LED 어떻게 되죠? 허용 전류는 20mA인데 185mA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불꽃 불꽃은 아니고 번개 뭐라 해야 되죠? 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이 LED가 푸슉푸슉푸슉 하고 연기를 하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갖다가 나중에 뭐 아두이노를 한다든가 아마 2, 3학년, 2학년 말 되거나 3학년 때 되면 분명히 아두이노 쓰는 그런 수업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 아두이노를 쓰면서 갑자기 막 뭐 타는 회로 타는 냄새 나가지고 막 무서워하거든요. 이게 별로 무서워할 건 아니에요. 이 회로가 탄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내가 회로 잘못 꾸몄구나, 회로 잘못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한번 테스트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길게 돌아왔지만 실질적으로 저항과 전압과 전류를 갖다가 제어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도 있다. 여러분들한테 다음 수업 시간에는 N24 컴퓨터실에서 한번 직접 같이 한번 이 것을 한번 해볼 거니까 다음 주에 와서는 한번 요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을 길게 이렇게 진행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게 제가 가장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막 무턱대고 보강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최대한 임팩트하게 남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온라인 수업을 제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잘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